고금리 적금하고 고금리 보험, 장기 저축성 예금, 확정금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4월 1일부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피스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기하죠? 연준은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느니 많으니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코피스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코피스가 떨어지면 뭐다? 우리나라 은행주에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좀 스터디를 하나 한번 하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코피스 금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코피스가 우리가 관계되는 게 뭐냐? 바로 대출 금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금리, 예금금리에 상당히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피스 금리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면 앞으로 금융주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이런 과정들을 보고 뭘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픽스 신규 취급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보면 11월 15일하고 12월 15일 이 두 날짜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 급격히 오르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겪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상당히 높게 올라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금리 포인트가 막 17%, 9%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당시에 상당히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바로 1월 16일의 모습입니다. 1월 16일 이후로 사실은 그렇죠. 1월 16일 이전에 뭐 12월부터 1월 16일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2월 15일 기준으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등락률이 마이너스 10.95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기준치가 상당히 웃기죠. 지난 1월 16일 날 꺾기 시작해서 2월 15일, 그 며칠 안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 구간 동안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거의 한 12% 가까이 코픽스 금리가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결과입니다. 왜? 현재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신규 유치원 시장금리의 변동성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 이것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 팩트가 있을 겁니다. 일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뭐 기술주나 또 이런 성장주 이런 것들한테 상당히 좋을 거고요. 은행주, 또 보험 이런 것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요. 우리가 지금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고금리 적금하고 고금리 보험, 장기 저축성 예금, 확정금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4월 1일부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금리로 내가 재테크를 하실 분들은 지금 2월과 3월에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도래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이런 거죠. 경기선행지수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 사실은 3월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주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를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보다는 한국 이런 시장들이 훨씬 더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한 10조 원 규모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되지요. 자, 그래서 참고 자료로 한 번 더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변했는데 과연 KB금융은 어떻게 주가가 변동이 됐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날짜 한번 찍어볼게요. 1월 16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코피스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주가가 올라오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주가는 얼마 정도 하락됐습니까? 그래요.
10% 이상 하락했잖아. 10%가 뭐예요? 퍼센트로 하면 아마 20% 가까이 되는데 훨씬 더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또 높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밸류에이션이, 금융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낮아지겠죠. 왜? 금리가 계속 하락하니까. 1월 16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해 금융주 같은 경우죠. KB금융은 4조 3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자, 그런데 작년도 비해 배수가 흑자가 났죠. 그럼 지금보다 어떻게 됩니까? 밸류에이션을 줄 땐 어떻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없겠죠. 내년도는 어떻게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감익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당히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좀 부동산 수급 시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같은 현상을 나타내요. 거의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1위 금융업체, 2위 금융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은 같이 연동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저점인 구간까지 다시 금융주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제가 한때 밸류에이션 낮아지니까 금융주 뭐 매도하세요 라는 의견을 드렸던, 혹시 그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코피스 금리가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금리 저축, 확정금리 저축은 사라질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영업이익이 성장되는 회사, 흑자 전환되는 회사, 이 두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YOY 대비, 또 앞으로 전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코피스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뭐들이다? 내가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반드시 결정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